예, 그러면은 이제 부산시장 선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지금 박형준 후보가 거의 지금 대선 주자 1강 이재명처럼 이렇게 돋보여 있는데, 이전에 보면 사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많았고, 그게 국민의힘 당 검증위원회에서는 전부 문제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그 국정원 그 민간단체 및 정치인 사찰에 박형준이 당시 청와대에 이 수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상당히 그 박영준 후보한테 이 어떻게 보면 이 넘어야 될 하나의 벽일, 그러니까 정치적인 하나의 뭐랄까요, 장벽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준 예비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소위 말 사생활과 관련된 흑색선전의 그거였었는데, 당내에 지금 내부 지금 안에서도 토론전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가 부각이 됐지만, 그것이 결국은 민심에는 전혀 없었다. 그것은 결국은 결정적인 뭐 증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카드라로 지금 지금 수그러드는 거지만, 그러나 MB 정권 내내 그때 당시에 국정원이 여야 국회의원 299명과 그리고 또 아주 유력한 민간인들까지 사찰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드러날 경우에는 아마 적잖이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이 타격이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뭐 여권 일각에서 놓은 뭐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시 그러니까 이 청와대 정무수석도, 예를 들면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또 그때 이 박영준 수석이 또 했던 것이 무슨 보좌관도 했거든요. 무슨 홍보기획부 보좌관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그 청와대 권력 핵심에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국정원의 보고 라인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그런 걸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하는데, 이 지금 그 박영준 예비 후보가 실제 이걸 보고를 받고 어떤 식으로든 뭐 지식을 하고 개입한 것이 결정적으로 나온다면 저는 사실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는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왜 이 시점에 이 문건이 튀어나왔냐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지금 이 선거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종의 하나의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또 의심이 분명히 또 한 곳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결정적인, 그러니까 증거, 문건, 이것이 나오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왜 이 시점에 이것이 나왔느냐 부분을 여건이 그러니까 해명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성이 저는 반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반반까지 본단 말입니까? 예. 흔들릴 수 있는.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보통 선거에서 후보의 개인 사생활은 큰 쟁점이 안 됩니다. 단 개인의 가족사, 사생활들은 큰 쟁점이 안 되는데, 이제 자기가 공직에 있을 때 어떤 뭐 그것이 불법 행위가 있었거나 뭐 부정부패가 있었거나, 그거는 분명히 쟁점이 됩니다. 이번에 국정원 문건 사건 같은 경우는 그거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사실 국정원 이 문건 사건이 얼만큼 영향이 될 것인가,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뭐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사찰하고 감찰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사찰이라는 거는 직접 타켓을 해서 저 사람을 뒷조사를 하라 이런 식으로 오다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했는 경우 있고, 단순한 이 정보 보고를 받아는 경우인지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 되고, 그 과정에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건데, 일반 국민들은 어느 정권이 가나 그런 행위는 다 한다고 봐요. 그런 행위를 다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직책에 있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해갖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아까 차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기획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서 어떤 정치적 나쁜 짓을 했느냐, 이것이 드러나면 치명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저희들이 조사를 뭐 이렇게 해보는데 이미 그 이슈가
되고 나서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산에 했을 때. 근데 뭐 그때는 초여서 그런지 몰라도 큰 지지율의 변화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실제 개입한 정도가 아니고 그걸 갖고 소위 말하는 공작, 즉 어떤 그 행위를 했는지까지가 아마 규명이 돼야 영향이 미칠 겁니다. 네. 국정원의 박지원 그 원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박형준의 관여 정도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그 문건이 처음에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국정원이 옛날에 사찰해갖고 한 10몇 년 전에 있었던 문건을 도대체 민주당이나 여권은 어디서 구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 문건 속에서 그런 보통 내용이 정보 있어요. 공개 청구를 하면 줍니까? 이제 공개할 수 없다고 안 그 주죠. 아마 피해자 오랜만에 당사자들이 했더라고요. 소송을 해서 받았나 근데 봐요. 국정원 같은 데는 거의 안 줍니다. 국정원은 보통 한번 해보세요. 국정원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나를 사찰한 것 같은데 자료 내놔라고 요구하면 줄까요? 그러니까 소송까지 걸었다잖아요. 이거는. 그 소송해도 안 주는 거. 나도 뭐 소송하는 게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현재 원장이 박지원이다 보니 이것이 큰 이슈가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박지원 입장에서 이게 큰 이슈가 안 되고 지금 한 12% 차이인데 여권으로서는 이 차이가 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게 여권 지지도 일정하게 있는 데지만 저것도 영남의 범주에 속해서 전 민정권에 대한 영남의 어떤 정치적 지지가 상당히 좀 분노하는 쪽으로도 굳어져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저 지지가 상대가 사생활에 문제가 있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든 법적으로 걸려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 이 이슈를 가지고 크게 판을 흔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오히려 흔들면 흔들수록 야비한 짓을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차이를 공고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뭘 갖다 하나 폭로해서 제대로 흔들고 싶으면 저런 건수로 갖고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흥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그거 할 건데 내가 볼 때 부산의 선거에서 이걸로 판을 뒤집려고 가다가는 이제 앞으로 한 달 선거 안에 결국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끝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 부산 선거판은 뒤집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여당도 지금 부산의 여당도 그 경선 과정에 들어가 있고 한데 어쨌든 가상 대결로 양당의 1위 후보들 박형준과 김영춘의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한 12% 차이면 좀 좁혀던 거죠. 많이 좁혀들었죠. 많이 예, 좁혀들었는데 예. 저는 뭐 아무래도 하니까 지금 여당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난 주말 그러니까 21일인가요? 그때 그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토위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 넘어갔는데 지금 아마 2월 말 정도 아마 본회의 예정돼 있는데 거기서 통과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아마 여권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느냐. 야당이 반대하는데 여당이 단독으로만 지금 해서 한다면 정치 효과는 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나라 이 지금 여러 가지 각 지역의 그런 이 지금 그러니까 이 개발성 이런 민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느 특정 지역만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금 부산 국회의원들이 먼저 이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가면 여당만 그 정치적 프리미엄을 갖고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2%라는 이 그러니까 이 적지 않은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국정원 이 문건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국정원 문건 이 차제 이제는 앉아 이 국정원 사찰 논란은 진짜 이제는 분명히 그 매듭을 짚고 가야 된다. 이왕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2020년 작년 연말이죠. 작년 연말에 국정원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뭐 사실은 지금 대공수사하고 완전히 분리하는 것까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 사찰을 못하도록 된 거는 94년도에 벌써 된 거지만 그 간행적으로 했던 부분까지 이제는 고리를 끊는데 문제는 관련된 시행령을 지금 국정원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초당적으로 무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짜 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라는 부분을 꼬리를 자를 수 있는 그걸 갖다가 모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지금 선거 시점에 지금 특정인의 연루 여부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저는 선거에 역풍이 훨씬 더 많이 불 수 있다. 진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뭔가 진짜 만약에 박영준이라는 사람이 진짜 지시를 하고 기획을 하고 하는 문건이 딱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한 그 자체를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저는 여당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역대 정권의 그 국정원 사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 네. 나름대로 그것도 뭐 저는 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지금 보선회에서 가지고 이 정권 지지론과 정권 심판론, 이게 부산만 가지고 센 여론조사에서는 많게는 20%, 작게는 15% 정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상 대결은 12%까지는 좁혀졌는데 여전히 이 정서가 남아있는 한은 지금 여권에서는 가덕도 이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서 뭔가 해내는, 약속을 지키는 이미지를 갖다가, 그리고 이 여당 시장이 있어야 이걸 해낸다 하는 여당 프리미엄, 여당의 파워를 갖다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도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먼저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갖다 발의할 정도로 우리도 뭐 똑같이 한다 그러면서 오거돈 시장이 이 부산시장 될 때 가장 이걸 추창하고 했는데, 실제로 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뭐 이런 비판도 그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부산은 국정원 사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박형준 그 후보한테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이 현재 여권의 어떤 정권 지지론과 심판론을 갖다 좀 바꾸면서 이 후보들 이 본선 이 지지에 영향을 줄 것인지가 관건이라 봅니다.